지난 토요일에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우파 시위대하고 좌파 시위대가 집회를 했습니다. 우파 시위대는 문재인 씨의 조국 법무부 장관을 성토했습니다. 동시에 문재인 씨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했습니다. 전부 지지한 것이 아니고 조국 씨 관련 수사를 더 엄정하게 하라, 이런 의미의 지지를 한 것이지요. 동일한 장소에서 좌파 시위대도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문재인 씨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그를 성토했습니다. 좌파 시위대는 문재인 씨의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했습니다. 이 좌파 시위대 쪽에 가담을 한 인물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좌파 시위대의 구호는 조국 수호 그리고 검찰 개혁, 이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는 특히 조국 수호라는 것이 더 두드러져 보였던 것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좌파 시위대의 구호는 이렇게 두 가지이기는 했지만 실은 그 내용은 조국 씨 관련 수사를 반대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동일한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우선 조국 수호 그리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좌파 시위대의 구호 가운데 검찰개혁, 이 부분은 조금 공적인 그런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살펴보기로 합시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씨도 조국 장관도 윤석열 검찰총장도 모두 하겠다 하고 찬성을 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사람 가운데 검찰개혁을 반대하거나 방해하거나 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좌파 시위대는 검찰개혁을 하지 않는 윤석열 총장을 성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좀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기에 우파 시위대와 좌파 시위대가 이렇게 거리로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씨는 검찰개혁하고 관련해서 여러 차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그 발언이 일관성은 있어 보이지만 소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조국 씨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제대로 짚어야 하는 것이죠. 문재인 씨는 2019년 9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청와대 브리핑에 있습니다. 브리핑으로 냈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내부 개혁을 해라. 그리고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엄정하게 해라.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런데 조국 장관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 내부 개혁은 검찰에게 맡겨라. 검찰 밖에 있는 법
제도적인 개혁, 그것을 마무리하라. 내용은 이런 것인데 그냥 그 브리핑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읽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좀 더 넓게 차지하려는 그런 입장에서 검찰과 법무부 장관이 각각 다르게 해석할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어떻든 여러분은 이렇게 분명한 뜻으로 이해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9월 27일 문재인 씨가 또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이것도 청와대 브리핑입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게 맡겨라. 뜻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렇게 문재인 씨가 밝혔는데 9월 27일에 밝혔는데 다음 날인 9월 28일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외치는 좌파 촛불 시위대가 서초동에서 집회를 합니다. 이러고 보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명분은 이미 없어진 것으로 보이죠. 문재인 씨가 하는 이야기도 검찰청이 하고 있는 일들도 이들이 그것을 시비 걸 수 없을 만큼 이미 잘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내세우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알고 보면 이 조국 수호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좌파 촛불 시위는 조국 씨 관련 수사를 반대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30일 문재인 씨의 그 말을 또 청와대가 브리핑을 합니다. 이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다 보면 휙 지나가 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문재인 씨는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개혁안을 만들어서 제시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개혁안을 만들어서 보고하라, 발표하라 한 것이죠. 그런데 한 며칠 후 10월 2일에 보면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는 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굉장히 그 극과 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씨가 검찰 개혁안을 만들어서 내놓아라 하는 것은 검찰총장에게 한 것이고 법무부는 수사 잘 받을 때까지 장관이 수사를 다 받을 때까지 일단 그 밑작업 나중에 때가 왔을 때 쓸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놔라. 절대 본 작업에 착수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꼼꼼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가 주장한, 문재인 씨가 요구하고 지시하고 그리고 문재인 씨의 입장은 이렇게 분명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은 어떻게 했는가? 그것도 우리가 명확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검찰 개혁안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한다. 검찰 밖 외부 기관에 파견한 검사들은 전원 복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문재인 씨가 2019년 9월 30일에 한 이야기, 청와대 브리핑을 다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기로 합시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 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9월 30일 문재인 씨가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라 했더니 윤석열 검찰이 10월 1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명령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죠. 2019년 10월 4일 검찰은 검찰에 소환할 때 전면 비공개 원칙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0월 7일 검찰이 조사를 할 때 심야 조사를 폐지한다 하는 발표를 합니다. 그렇다면 9월 30일 문재인 씨가 요구한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분명히 이것을 개혁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즉각 복종한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은 항명하지 않는다. 명에 따른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검찰이 자기들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하로서 그 지시에 따라 앞장서서 개혁해라 하니까 앞장서서 개혁하고 있다.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문재인 씨는 2019년 9월 9일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 조국 씨 관련 수사를 엄정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청와대 브리핑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이것을 보충해주는 과연 이것이 맞구나. 현재 언론이라든지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항명을 하고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하고 대립하고 있고 하는 이렇게 알려진 관계가 청와대에 있는 자료를 직접 보게 되면 검찰청이 내놓는 자료를 직접 보게 되면 오히려 역방향이다. 정반대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뉴스원 2019년 10월 6일 뉴스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검찰은 문 대통령 지시 이후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하는 한편 잇따라 자체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며 수사와 개혁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잘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은 문재인 씨의 지시에 복종하고 있다. 항명하지 않는다. 이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10월 5일 조국 수호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좌파 촛불 시위는 또다시 서초동에서 열렸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다는 그들의 주장은 완전히 명분을 잃은 것이죠. 이제는 이 촛불은 그야말로 조국 수호, 조국 씨 관련 검찰 수사를 반대하고
그것을 멈추게 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국민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씨의 지시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거기에 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윤석열 총장하고 대립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항명하고 있는 것인가? 조국 씨가 문재인 씨하고 싸우고 내전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밖에서는 윤석열 총장하고 내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무엄하게도 대통령하고 내전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구도상 이제 남은 곳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기로 합시다. 2019년 9월 30일 법무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법무부 팀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씨에게 보고를 한 것이죠. 9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10시 35분까지 35분간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한다. 피의사실 공보 준칙 등의 개정, 이와 같은 것들을 보고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때 거기에 간 법무부 팀은 조국 법무부 장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단장. 우선 법무부 팀은 이 4사람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의 말과 글 쪽에서 이것을 찾아보면 당시 사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했을 때 문재인 씨의 답변이 나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 나왔으면 회사에서 상사에게 보고를 해봤다든지 또 각종 기관에서 자기 윗사람에게 보고를 해본 사람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벌써 눈치를 채야 하는 것이죠. 오케이가 아니고 굿도 아니고 그냥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당신들이 보고를 했는데 나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의사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 결단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만, 문재인 씨가 다만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만이라는 것은 그러나이면서 문장이 앞과 뒤가 바뀌는 것이죠. 앞에서 와락 덤벼들어서 참 좋은 방안이다 하지도 않았고 그냥 뭐 그렇네. 그러나 뒤에서 다만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씨의 의중은 뒤에 실려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단지 의중이 아니라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확정하고 추진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해두고 갑시다.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 개혁안은 당장 그 안을 개혁 정책으로 확정하면 안 된다. 당장 그것을 개혁 정책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씨의 말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지금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의견 물어보라고 했죠. 시민사회까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어떤 것이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그 의견 수렴을 하고 더구나 내용도 더 보완하라고 했죠. 그래서 조국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그때 가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문재인 씨가 뭐라고 했는지 모두 알았을 겁니다. 조국 씨가 A라고 하는 개혁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멈춰라. 그걸 채택을 할지 안 할지 판단도 지금 안 하겠다. 다만 개혁은 해야 하니까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조사하고 수집하고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어라.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그리고 또 이 개혁안도 내용을 보완해라. 그런데 언제 쓰느냐? 조국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될 때, 다 끝났을 때, 그때 개혁안의 내용을 확정하자. 법무부 개혁안은 조국 장관의 수사가 종료해야만 그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겁니다. 문맥상 분명하죠. 그 다음에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라. 그럼 그동안에 뭐를 하느냐? 조국 씨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시켜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조금이라도 누가 된다든지 그것을 문제 삼아서 그것을 갖고 논란거리로 만든다든지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하는 검찰 개혁안이라고 하는 것은 조국 씨 관련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확정할 수 없다. 추진할 수 없다. 그리고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준비 정도만 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날이 9월 30일 오전이었는데 오전 10시 35분에 끝났죠. 조국 씨가 이날 오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9월 30일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러겠죠. 이 내용을 보면서 오전 10시에 문재인 씨가 한 말을 거부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조국 장관은 촛불 시위를 지지하고 있구나.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항명은 조국 씨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앞에서 9월 30일 청와대 법무부 업무보고라는 그 부분이 있고 그 게시물이 있고 거기에 사진이 2장 올라가 있습니다. 전부 찾으면 그렇고 문재인 씨 그 대통령의 말과 글에 가면 1장만 있습니다. 앞에 소개한 법무부 팀 4사람 양쪽으로 물론 여러 명이 앉아 있는데 이 법무부 팀 4사람이 참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지 직접 확인들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김오수, 이성윤 이 2사람의 눈길이 아주 으스스합니다. 저게 상급자를 바라보는 그때 문재인 씨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저것이 상급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런 눈길로 바라보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순간포착이니까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장의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또 청와대가 그것을 게시해 놓았으니까
대통령과 장관, 그 밑에 있는 차관, 국장 이런 관계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사진을 올려놓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아무래도 마음에 좀 걸리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게다가 거기 4사람 중에 황희석 검찰개혁 단장은 박원순 씨의 핵심 인사였다 하는 데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찜찜한데 2019년 10월 2일 조국 씨의 페이스북을 보면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조국 씨의 페이스북은 그냥 단순한 사적인 공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과거에는 민정수석실 알림, 현재는 법무부 알림 이런 글을 올립니다. 그러니 관공서의 공식 게시판 같은 곳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10월 2일 조국 씨는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각급 검찰청의 청내 각 부서 인력 현황 및 검사 업무 실태를 진단하여 형사부 공판부의 인력을 재배치, 확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음. 그런데 문재인 씨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죠. 각급 검찰청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데 조국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을 속칭 개무시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항명이 분명하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문재인 씨가 9월 30일 청와대 브리핑을 할 때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종료되기 전에는 조국 씨가 보고한 개혁안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 정책이 아직 되지 못했고 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면 안 되고 추진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조국 씨가 항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징후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2019년 10월 2일 또 다른 게시물을 조국 씨가 올려놓았습니다. 10월 1일에 대검찰청이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 다음 날입니다. 10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대검찰청의 검찰개혁안 그것을 그냥 밟아서 뭉개버렸습니다. 백지화한 것이죠. 그걸 그냥 두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새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법무부에. 그러니까 이것이 조국 페이스북 법무부 알림 거기에 게시된 것인데 조국 장관은 이렇게 한 것이죠. 문재인 씨의 명령을 따르지 말고 내 명령을 따르라고 한 것이죠. 문재인 씨 명령에 따라 나온 그래서 발표한 개혁안을 물리치고 이제 내가 할 거니까 내 말에 따르라.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을 무효화시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명령에 따른 이행을 한 공무집행, 그 공적 업무를 수행한 것을 무효화시켰다. 이것은 그냥 항명이 아니고 이 정도 되면 21세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내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의 내란은 창과 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헌법이 규정한 헌법상의 기관이 헌법에 따라서 공무집행하는 것을 무효화했을 때 그것도 역시 내란입니다. 2019년 10월 5일 국내 언론사들은 조국 장관이 자기 페이스북에 있는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
이런 것들을 보도했습니다. 마치 쿠데타를 일으킨 장군의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별별 소식을 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오마이뉴스 등에 따르면 밤 11시경 서초동 조국수호 집회 사진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 프로필 사진을. 그랬다가는 50여 분 만에 다시 조국씨 자신의 얼굴 사진으로 되돌렸다. 그것이 뉴스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뉴스를 찾아보면 이날 소위 조프, 조국 대통령, 그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이 몇 차례 바뀌었다고 하고 그때마다 그 조국 씨의 팬들이, 그 지지자들이 수십 명씩 와가지고 반복적으로 이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시간대별로 다른 버전의 사진들이 곳곳에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좌파 커뮤니티에서도 그때그때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다, 새로 올라왔다 하면서 소식을 전하고 또 그러면은 공유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조국 씨가 문재인 씨의 사진을 가위질을 해가지고 걸어 놓았다. 모두 보는데 이러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뭐 실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가장 최근에 얼마 전에 확인한 바로는 조국 씨 그 페이스북에 가보면 제일 위쪽에 사진이 걸려 있죠. 다들 그렇게 있는데 그 사진에 목 없는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 씨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조국 씨 사진이 동그라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그것을 좀 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여러 장 사진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루가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통 그렇죠.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나 혹은 뭐 어떤 특정 정치인을 좋아하는 이런 국민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자기 정파의 대통령 사진을 게시한다. 그러면 그 대통령 사진을 온전하게 걸어놓지 눈을 파내거나 목을 자르거나 해서 게시하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이 목이 잘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또 별걸 다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건다 이럴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이야기할 만한 거리가 됩니다. 얼마 전에 서초동에서 시위를 할 때도 인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바늘을 가지고 찔러대는 그런 주술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족속들이어서 대통령 사진이 목이 잘린 상태로 게시된다는 것도 어떤 상징을 보여주는 것인가, 의미와 상징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죠. 우선 그 사진들이 여러 버전이 있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조국 씨는 문재인 씨의 그 사진을 한 허리부터 상반신 사진이라고 한다면 입과 코 사이에 인중이 있죠. 거기를 가로로 자릅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그 액자틀 같은 걸 끼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자른 것이죠. 그냥 통째로 넣었는데 윗부분이 안 보였다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경으로 썼습니다. 사진이 상당히 흉측했습니다. 그 개구리 실험할 때처럼 개구리 그 눈 밑을 잘라놓은 그런 그 늘어진 사진들 봤죠? 그 실험할 때 아이들도 그런 실험은 하니까 그것처럼 문재인 씨의 상체 사진이 있는데 치아가 보이는 입만 달려있는 이런 상반신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눈도 코도 귀도 머리카락도 심지어 광대뼈도 없는 그 사진, 그것을 조국 씨는 배경으로 걸어놓고
앞에 자기 사진을 크게 붙여놨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그냥 윗부분이 갑자기 올렸는데 윗부분이 안 나와서 그렇다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문에서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 하고 보도한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진도 앞에 있는 것만 보는데 뒷 배경도 좀 보십시오. 그 문재인 씨 얼굴을 뒤쪽에 조국 씨 사진을 덮어서 조국 씨 사진이 뒤쪽에 있는 그 문재인 씨 사진 배경을 그냥 덮어 눌러갖고 한쪽 눈하고 이마 조금 하고만 보이게 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제 보란 듯이 사진 대 사진으로 한판 싸우는 것처럼도 보이고, 조국 씨가 문재인 씨를 이런 식으로 깔아 뭉개고 있다, 이렇게도 보이죠. 보통은 감히 못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님이라고 님자 안 붙인다고 시비 걸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 씨는 문재인 씨 얼굴 사진을 이렇게 깔아 뭉개든지 가위질 하든지 한 다음에 그것을 자기의 그 공적 게시판으로 쓰는 조국 페이스북에 걸었다 하는 것이죠. 게다가 조국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프로필 사진을 뒷배경하고 붙어있는 이것을 공유하고 퍼뜨렸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뒤에서 그렇게 얼굴이 조각난, 또 목이 없는 이런 문재인 씨 사진을 그냥 가져가는 것으로 봐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면 문재인 씨를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가장 나중 버전인데, 조국 씨는 아예 문재인 씨 목을 잘라낸 사진, 그것을 페이스북 제일 위에 있는 헤드 부분에 걸어 놓았습니다. 물론 클릭하면 맹한 문재인 씨 사진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항상 보이는, 그냥 가서 보는 모습은 목이 잘린 남성의 사진인 것이죠. 그냥 보더라도 결코 보는 사람들이 편안치 않은 그런 것인데, 조국 씨의 페이스북은 법무부 공지 일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 치아가 보이는 입, 그거마저도 잘려나가서 턱끝만 조금 보이는, 그야말로 목 윗부분이 잘려나간 이런 사진이 있고, 그 사진이 조국 씨의 사진을 뒷받침해주는 배경으로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사진도 고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게시했다고 보면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 버전으로 입만 남기고 자른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고 그 결과를 보고도 정정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죠. 입만 남기고 자른 사진, 그것은 입 윗부분을 자른 다음에 거기에 보통 말하면 액자 같은 것을 둘러놨습니다. 확실히 얼굴 부분을 잘라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2019년 10월 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1차 감찰권 회수를 추진하고 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역시 조국 씨는 헌법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조차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국 씨는 검찰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직도 특별감찰반을 거느린 민정수석인 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그런 조국 씨,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문재인 씨는 명백하게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 추진하지 마라, 기다려라 했던 겁니다. 이것은 청와대 브리핑으로 바로 확인이 됩니다. 9월 30일 청와대 브리핑에 나와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9월 30일 사진에서 문재인 씨를 노려보던 조국 씨의 법무부팀 그 사진이 또 떠오릅니다. 어떻든 현재 내란 상태다.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법무부 장관, 연일 나오는 뉴스와 그가 보여주는 행태가 항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헌법을 위반하는 내란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문재인 씨를 지지한다 하는 친문조차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반란군에 가담해서 문재인 씨를 공격하고 있는 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